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네, I'm Season 10 웬스데이 대전 이번 주는 잘못된 사회 현상에 대해 종교인들로부터 좀 쓴소리를 듣는 극락과 천당 시간입니다. 지난 방송 때 함께 하셨던 영선사 주지 그 법송 스님께서는요, 본인이 방송 체질이 아니시라면서 저희 방송에서 하차하셨는데요. 그래서 대신 모신 분입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무속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진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런 거 처음 나오시죠? 예, 처음입니다. 네, 굉장히 긴장하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방송과 마찬가지로 꿈이 있는 교회 평경일 협동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어떠세요, 우리 목사님? 그 스님 뵐 때 하고 오늘 이제 그 새로운 무속하시는 선생님을 만나신 거예요. 두 분 다 이렇게 첫 인상이 좋으셔서 예.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진우 선생님은 꽤나 유명하신 그 무속 역술인이시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눈썹도사. 예, 눈썹도인이라고. 네, 눈썹도인. 구속명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유명인들의 그 동안의 사주를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혹시 누구 보셨는지 간단하게 이니셜이라도 본명 얘기해서 좋고요. 제 본명 얘기하기는 또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 있으니까요. 네.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삐처리해 드릴게요. 예. 제가 삐처리해 드릴게요, 정말로. 예, 본명 말씀해 보세요. 네. 뭐 라든가 어. 또 요즘 옛날에 뵌 적 있고요. 네. 뭐 많이 뵀어요. 네. 여러분들. 네, 근데 뭐 자세한 얘기는 그렇고요. 다 뭐 고인 되신 분도 있고 뭐 또 현재 우리 지역 정치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죠? 뭐 과거에 뭐 했고요. 뭐 다녀오셨다고. 예, 뵀습니다. 굉장히 많은 목사님 놀랍죠? 대단한 분이셨네요. 예, 이게 대단한 분이세요. 아는 것입니다. 아무나 안 나오세요. 우리 그 평경렬 목사님은 사실은 그 무속은 안 믿으시니까 기독교에서는 그런 것들은 안 하니까 이제 그쵸? 네. 그런데 우리 이준세 보시기에 관상이 어떤가요? 우리 평 목사님 잠깐 보시면은 네. 좋으신데요, 뭐. 예, 좋으세요? 네. 목회자로서 성공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심이 없는 얼굴 같아요. 아유. 네, 욕심이 없고 네. 또 뭐라 할까요? 재물욕이 없네요. 네, 재물력이 없는 거지. 그 요즘 바꿔 얘기하면 능력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편 목사님은 평소에 무속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이 무속이라는 게 뭐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이렇게 그 일반 그 민중들의 이 어떤 한과 정서를 달래주고 대변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무속을 타파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뭐 단청 다 지워버리고 뭐 그쵸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거 딴에 우리 문화니까 그쵸 우리 민족의 문화니까 그렇게 타파할 그럴 척결 대상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두 분 모시고 극락과 천당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좀 무거워요. 사실은 그 제가 두 분께 이 주제를 드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렵겠다라는 반응을 주셨는데. 얼마 전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해서 이제 목숨을 끊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이 공백 상태입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목숨을 끊는 그런 유명인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생각에 이제 그분들이 여튼 굵직굵직한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있었던 그분들은 사실 개인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었는데 일단 그분들이 이렇게 어떤 위기에 몰려 있을 때 사실은 사회 분위기가
그분들을 이렇게 용납해주고 이렇게 받아들여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분들이 별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하는 걸 많이 느껴서 예, 그 부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지내왔던 환경과 그동안 네. 했던 이야기들 그 사회 분위기를 봤을 때 네. 그게 이제 배치되기 때문에 네, 네.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별로 않았던 없다. 것 예, 같다 예, 이런 예. 말씀 주셨고요. 네, 우리 네. 이진우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하여튼 뭐 박원순 시장님이 목숨을 끊은 것이야 뭐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 되겠죠. 근데 아주 요새 그 죽음 가지고서 말이 많으니까 사실은 사람의 죽음이라는 게 뭐 축복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난하거나 잘못됐다고 할 건 아니거든요. 단 이제 자연인 박원순 시장과 박원순이라는 분과 공인으로서의 박원순 시장의 입장은 죽음의 의미가 다르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근데 굳이 뭐 밝혀진 건 없으니까요. 어떤 원인 때문에 자살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규명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들 이제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뭐 어떻다더라 얘기를 하니까. 근데 아마도 제 추측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공인의 입장에서 좀 의무도 있겠지만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거명해서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버랩 되는 분이 두 분이 계시죠. 노회찬 전 의원하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오버랩 될 거예요. 그러면 크게 보면 사회적으로 그렇게 공인의 입장에서 리더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자살을 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를 떠나서 영향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인의 입장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저도 개인적으로 박원순 시장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적절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으로 하지 않고 그분을 지지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른 지지자들 그분이 그리고 사회에 끼친 어떤 큰 역사에 끼친 어떤 공헌들을 생각할 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특별시장으로 한 것을 비난하고 싶지도 또 않아요. 예,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어땠을까 싶긴 하지만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인으로서의 그 박원순 시장과 그 다음에 공인으로서의 분명히 구분이 가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인 것 같고 우리 이진우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논어라는 책에 보면 마치는 것을 삼가하고 또 멀리 가는 것을 추도하면 백성의 덕이 후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신정추원의 민덕기후라는 그런 귀절이 생각이 나요. 사실은. 그런데 마친다고 하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데 장사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장사 지내는 거하고 멀리 가는 건 제사예요. 그러면 장사 지내는 거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인간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예에 관련된 도리거든요. 그게 아마 관원상제라고 하는 사례일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걸 잘해야 백성의 덕이 후하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민심이 흉흉하게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일 거예요. 그런데 아까 목사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그 자살이라는 행위가 어떤 이유였든지 그 결과는 자살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으니까 가족장으로 좀 했으면 아마 좀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어떤 사람의 죽음을 놓고 이게 진영으로 갈리고 이렇게 지지로 갈리고 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사실은 잘못됐어요. 제가 그런 생각은 좀 해요. 과연 박원순이라는 분의 죽음의 의미가 뭘까? 저는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인물 하면 저는 중국 역사의 아버지인 사마천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분도 그 적지 않은 나이에 궁형에 처할 위기에 써 있어서 치욕에 인간적인 치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자기 친구가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한 통 쓴 그 유명한 보임경서가 있는데 거기서 그런 말이 있지요. 사람은 반드시
죽음은 한 번뿐인데 어떤 이의 죽음은 태산보다도 무겁고 어떤 이의 죽음은 기러기 깃털보다도 가볍다. 단 그것이 그 죽음의 그 연유가 다 쓰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그 유명한 규절이 나와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박원순 시장님의 죽음은 뭐 아주 대입해 보면 태산이었을까 깃털이었을까 도대체가 무슨 의미였을까. 근데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철학자들이 자살을 왜 합니까 하고 정의를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뭐 가슴에 와닿는 정의 중에 하나가 이런 거더라고요. 내가 처해져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으니까 죽음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지금보다 행복하겠지 하고 자살을 한대요. 참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생명을 버림으로 해서 나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예요. 자,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은 가고 안 계시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이게 어떤 이유였는지 밝혀진 건 없어요. 그렇다더라는 것만 있죠. 근데 이제 이 장례식을 통해서 장례는 사람을 마지막 가는 그 행위의 의식인데 다 추도하고 추념하는 이런 장이 돼야 될 텐데 뭐 다 아시다시피 진영으로 놀리고 호불호에 갈려서 마지막 가는 한 사람의 사실은 죽음이라는 거는 다 애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영 논리로 갈리고 좋아했던 사람 뭐 싫어했던 사람에 따라서 그런 단초를 제공한 거 이게 뭐 장사 지내는데 이렇게 시끄러워서야. 근데 아직도 이게 여진이 남아 있고 이게 사회적으로 파장이 있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나중에라도 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좀 생각을 해봤고 가족장으로 했으면 더 좀 적절치 않았느냐 저는 그런 아쉬움을 네,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이게 그 이제 사망한 사람을 두고 벌어진 굉장히 많은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될까요? 목사님. 글쎄요,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 참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생기는 거는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런 결정을 하기 전까지 이분들을 이렇게 받아주고 포용할 만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별다른 특히나 더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철저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궁지에 몰려서 피할 곳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언론이든 어떤 아니면 상대 어떤 진영이든 뭐 반대 정치 세력이든 달려들어서 완전히 가족부터 이 사람의 온 일생을 다 짓밟아 버리기 때문에 사실 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유도 이제 좋지만 치유도 필요하겠지만 그 치유까지는 너무 먼 얘기 같고 이런 분위기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좀 마음을 조금 그런 뭐라 그럴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렇죠. 조금 더 뒤로 물러서서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만한 어떤 이런 내적인 그런 좀 준비랄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은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이런 사태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지나치게 성급하게 뭔가를 결론 내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 예, 우리 이진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갈등을 좀 극복하고 치유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그럼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뭔 얘기냐면 저도 사실은 베이비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네. 아니 저만 고생한 게 아니라 베이비 하시니까 좀 지금 다 고생했잖아요. 우리 네, 세대가. 그러니까 산업화다 뭐 개발하는 그 과정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숨가쁘게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저도 제 아들이 90년생, 9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90년대 88 올림픽 끝나고 태어났던 그 세대들이 사실은 그 윗세대가 고생한 걸 갖다 열매를 받아먹은 세대예요. 호강했겠죠. 자, 그런데 모든 원인이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모든 게 다 정치화돼 있다. 교육도 정치화, 뭐 모든 행위 자체가 다 이렇게 정치화되다 보니까 진영이 갈리고 세대가 갈리고 갈리는데요.
저는 해법을 교육에서 찾고 싶어요. 사실은 교육이 어느 순간에 금방금방 한다고 개선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짧은 기간에 먼 미래를 보고 할 수 있는 건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요즘 사실 그렇잖아요. 믿지를 않거든요. 누가 얘기하면 믿지 않아요. 그 원인이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은 하나의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할 때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듣는 거랍니다. 이렇게 듣는데요. 어머니의 그 심장 소리를. 근데 요즘 보면 뭐 저도 그렇지 않다고 자부할 수는 없겠지만 듣는 것보다는 요즘 아이들, 요즘 세대 다 전체가 그럴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보는 걸 좋아해서 그냥 보는 순간 그 보는 것이 다 진리라고 생각하고 듣게 되면은요. 생각하게 되고 생각해서 하는 말은 아마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지만 진짜 열린 마음을 갖고 하나씩 하나씩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식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게 사실은 큰 답이 없잖아요. 저는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불신하는 마음 여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교육을 통해서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수도를 열심히 교육을 통해 가지고 좀 사람들의 인식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이제 우리가 좀 쓴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회 현상에 대해서 갈등이나 정쟁 소재로 삼는 사람들에게 좀 따끔한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먼저 뭐 지옥 간다 뭐 이런 거. 사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는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나와 반대편에 있든지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이 공적으로 일어나고 대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먼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자기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자기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좀 그렇게 좀 몰아세우지 말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역지사지해 보자. 좀 그렇게 그런 태도를 좀 갖고 그런 마음을 좀 갖고 물론 이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사회 분위기가 각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좀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종교인이라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조금 이렇게 마음을 조금만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좀 두어서 숨쉴 공간. 그게 자기가 됐든 타인이 됐든 그 사람을 조금만 받아들여 줄 수 있고 드러나 줄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좀 이렇게 좀 스스로 이렇게 마련하도록 그거 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종교의 힘으로라도 혹은 뭐 다른 어떤 뭐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뭐 우리 선생님 좋은 말씀하셨지만 뭐 교육이 됐든 어떤 것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준비를 조금씩 우리가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따끔한 소리를 해달라니까 어쨌든 그걸 제가 좀 번역해 보면은 너는 뭐 얼마나 잘나서 너가 별반 없으니까 뭐 좀 똑바로 해라. 뭐 상대방 입장도 좀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신 것 같고 우리 이신우 선생님께서는요? 글쎄요, 제가 이런 얘기로 그 좀 대답이 되려나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그 티벳에 어느 노파가 아마 60대 후반 정도 됐대요. 근데 이제 티벳이라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니까 이분이 아마 남아교 불교 신도였던가 봐요. 근데 이분이 뒤에다 배낭을 걸머쥐고 그 페타이아를 잘라서 무릎하고 팔에다가 이렇게 보호대를 대고 오체투지를 하는 거예요. 5걸음을 걷고 절하고 일어나서 5걸음을 걷고 절을 하면서 백리길을 갔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백리를 가려면 뭐 거의 6개월 이상 걸었겠죠.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일파만파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영국의 BBC 방송 기자가 백리길을 다 가는 종착 지점에서 기자하고 카메라 기자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이 노파가 딱 들어왔는데
마이크를 대고 기자가 질문했대요. 왜 여사님께서는 그렇게 힘들게 백리길을 마다 않고 오체투지를 하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이 60대 후반의 노파가 그 미소를 짓는데 성녀 같더래요. 아주 성스러운 얼굴을 해가면서 엄청난 얘기가 나오더랍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렇게 힘들게 오체투지를 한 것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되게 우리가 사회 지도층이나 또 저 밑바닥 인생이나 인간의 아마 특성일 거예요. 특질일 거예요. 뭐를 염원을 하면 되게 이러잖아요.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저도 무속인의 한 사람이지만 내가 잘 됐으면 좋다고 기도하는 게 많거든요. 내 아들이 잘 됐으면 또 내 어머니가 천수를 누렸으면 내 아들이 뭐 좋은 대학을 갔으면 내가 부자가 됐으면 뭐 이럴 거예요 보통. 근데 그 여인의 입에서 오체투지하고 백리를 간 것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말, 제가 그걸 어느 그 기사를 봤어요. 그냥 깜짝 놀랐는데요. 아, 저것이 저게 참 얼마나 큰 말이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현실에 있어서 지도자라고 하는 분, 남한테 많이 배운 사람, 또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저거 아니냐. 좀 적어도 대전 시내에 사는 대전 시민이면 내 가정이 잘 되라고 하지 말고 내가 사는 동구가 잘 됐으면 좋겠고 대전시가 잘 됐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하고, 뭐 어느 축제에 가니까 소원나무 작성을 하는데 제가 한번 100분의 1을 다 이렇게 소원나무에 소원을 적은 걸 보니까 우리 아들 취직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인데 그것도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타적인 생각을 하는 큰 마음을 갖는 운동, 그렇게 지도자들이 이걸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옛날 책에 있는 글귀를 마지막에 너무 길어요. 하나만 제가 대입을 할게요. 논어에 나오는 말 같아요. 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람과 같고 소인은 풀과 같대요. 근데 초상지풍 푸르의 바람이 불면 필령이라 필언이라 반드시 눕게 돼 있거든요. 모든 사회 병폐는 지도자가 변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각성했으면 좋겠어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쓴소리 해달라니까 다들 좋은 소리를 해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공직자들, 뭐 유명인들, 그리고 이들 눈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해서 정말 순수하신 두 종교인들의 따끔한 충고와 따끔하지 않았습니다.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 PD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